첫 번째로 저희가 모신 주인공이 바로 서구 이동영 선생이에요. 국회의장을 여러 번 하고 대통령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없죠. 근데 이동영 선생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이사의 홍커우 공원 홍구 의거를 함께 이 거사를 논의했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과 바로 서구 이동영 선생이 이분의 무대가 만주, 연해주 일대가 전부였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분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자기 몸 하나 던지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사실 천안하면 바로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 그 숨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모신 주인공이 바로 서구 이동영 선생이에요. 서구 이동영 선생은 우리가 첫 번째 히어로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무총리를 3번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여러 번 하고 대통령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없죠. 근데 이동영 선생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21년간 임시정부에 있었고 첫 번째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했습니다. 그 임시의정원에서 발표한 것이 백성이 국가, 즉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 혼란기에도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단결하라는 끝까지 어떤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도 이제 좌우 혹은 보수 진보로 나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단은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그들이 싸울 때는 중재를 하고 단결해서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이동영 선생입니다. 그 정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임시의정원, 거기서 만든 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에 아마 이동영 선생님이 아마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 자체만 봐도 그 임시정부가 어떤 맥락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그 사상이 거기 딱 묻어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좀 뭉클하더라고요. 예. 조금만 제가 이제 작가님의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던 연도가 1940년이거든요. 근데 이때 선생의 연세가 71세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90세가 넘는 어떤 어른이셨는데 마지막에 이분의 행보가 뭐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과 광복군 창설을 하다가 이제 천식이 악화가 돼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부에 걸쳐서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독립에 뛰어들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족의 선각자분들도 제일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동영 선생입니다. 네,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에 또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생애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동영 선생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도 좀 잘 알고 기억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영 선생의 호가 서구예요. 네. 어떤 뜻이죠? 저도 네.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돌석자에 나우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처럼 묵직하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서고라는 네.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이분의 일대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임시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자고우면하지 않았던 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계속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호가 본인의 성품하고 너무 잘 맞는 그런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세계 업적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무게감이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 이제 조금 더 이제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때 그 호를 지었던 나이가 23살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시에 합격했던 진사에 합격하고 나서 나는 돌이다 라고 호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시 양반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시에 합격한 이후 누군가는 수제다, 천재다 소리를 듣고 있던 그때 나는 돌이라는 서구라는 호를 지으면서 겸손함의 표현과 단결함의 의미를 거기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인품,
그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합격하고 앞으로 탄탄대로 거의 고속도로처럼 질주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는데 힘겨운 독립운동의 길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계에 숨겨져 있던 잘 주목받지 못했던 이제 역사적 현장들을 가보면서 느낀 거는 여기가 지구 본에서 막 빛나는 별처럼 그런 땅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딱 갔을 때 처음 드는 느낌이 늦어서 죄송합니다였어요. 예. 그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 놓은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동영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 미래, 우리 후대에 이 땅을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어려운 가시밭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임시정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임시정부 하면 저희는 백범 김구 선생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임정의 정신적 지주, 임정의 큰어른이라는 수식어가 바로 이동영 선생에게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임시의정원이라고 있었어요. 임시의정원이 뭐냐면 국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의장, 첫 번째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바로 서고 이동영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는 민족의 선각자분들은 다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거의 아들뻘 되는 나이 차이였죠. 김구 선생님하고도 이동영 선생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던 거죠. 그 당시 처음에 임시의정원, 이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어른이 바로 이동영 선생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시작과 그리고 어떤 피난길과 마지막까지도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윤봉길 의사라든지 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혹시 이분들과도 관계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그 뒤에 민족의 어른들이 있었고 함께 이 거사를 논의했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과 바로 서고 이동영 선생이 그 뒤에서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홍구 의거를 이제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셨던 어른들이고요. 이런 어떤 큰 거사들에는 그 뒤에 민족의 어른들이 함께 이것을 논의했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뒤에 계셨기 때문에 조명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고 기획하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앞에 나서서 총을 쏜 사람만이 조명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애썼던 분들까지도 이제는 좀 조명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중국 활동을 이어가셨을 텐데요. 그 중국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이동영 선생님이 임시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간도로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서간도에서 이제 신흥문학교 초대 교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흔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서강도, 북간도 이 만주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또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셔갖고 그 건어패에 또 참여를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글도 쓰시고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근데 이 건어패는 러시아거든요. 아까 또 중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조선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다 종횡무진했는데 그때 이때 연세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49세, 47세였어요. 당시 몇 세에 이때 이동영 선생님의 연세가 이제 40대 중반이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70대 노인에 해당하는 그 나이에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단체를 만들고 또 싸우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정신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동영 선생님 사진을 보면 항상 가운데에 서 계시거든요. 네. 옛날 사진을 보면. 근데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연로하신 나이였단 말이에요. 에너지도 많이 드셨을 텐데 그리고 저도 뭐 만주 이쪽 연해주 다녀보지만 그 길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더 험준했고 아마 어려웠을 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를 다 뭐 마차 타시고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이분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자기 몸 하나 던지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중국 현장에 가셨을 때 네.
거의 그때 그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신흥문화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삼원포에 이제 자리를 처음에 잡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어떤 현장으로 바뀌어 있냐면 다 옥수수밭이에요. 예. 대고산 뭐 이런 지역들이 다 옥수수밭으로 변해 있는데 거기 터만 저기쯤일 거다 하고 터만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 옥수수밭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밭을 보면서 그냥 그려보는 거죠. 여기에 건물이 있었겠다. 저쪽에도 있었겠다. 근데 거기를 이제 거닐어 보면 여기가 우리 육군의 시작. 그 장소에 가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 거고 슬퍼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미안함을 느끼고 네. 그때 그 시절을 절절히 느끼는 네. 것 같아요. 김동욱 작가님께서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가면 많이 보이고 모르고 가면 많이 느낀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알고 가면 훨씬 더 그 느낌도 더 풍부해진다. 예.